안녕하십니까.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루치기란 말의 유래는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하다는 팔방미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음식에도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두루두루 입맛에 맞는 음식인 두루치기란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92.7MHz 성주 방송에서 오늘은 람사르 협약이란 무엇이고, 또 람사르 협약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섭지를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해일, 쓰나미 등 기후에 대한 내용과 또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라호, 태풍, 매미 등 큰 피해 입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습적인 폭우, 태풍, 가뭄, 산불로 많은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5월 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설악산에 40cm, 그리고 1450m 높이 발왕산 등 강원 산간에 물기 머금은 섭설이 철쭉꽃에 내려 활짝 피지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같은 시기 김천에서는 32.8도씨로 6월 중순의 더위를 보이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은 700m 상공에서 떨어질 때 지상의 기온이 영하일 경우 눈으로 내리고 영상일 경우 비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섭지 보존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섭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섭지는 물을 머금고 있어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큰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남아의 벼를 재배하는 논도 마찬가지로 섭지에 속합니다. 섭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작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그럼 람사르 협약이란 무엇인가? 물새 서식지인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에서 체결된 섭지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섭지에 관한 협약인데 줄여서 섭지에 관한 협약이라 합니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카스피해 연안 물새 서식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 부릅니다.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 주도하에 섭지 보존 협약 본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협약 문안에 대해 1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1975년 12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1960년대 유럽에서 섭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물새 수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마을 프로젝트가 수립되었습니다. 1962년 관련 회의가 열리는 동안 섭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최초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제수급류 섭지조사국과 네덜란드 정부 주도하에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의회와 함께하며 8년 동안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협약 본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약 제정 방향은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물새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특정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섭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 정비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람사르 협약은 1980년대까지는 역할이 미미했지만 최근 들어 생물 다양성의 원칙으로
섭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협약으로 대두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60개국에 불과했으나 가입국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6대주에서 172개 국가의 총 면적 257만 257만 2,574제곱미터의 섭지가 등록된 세계 최대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6대주에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 개정사항은 람사르 협약은 1982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 발효 및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10조가 추가된 파리 프로토콜로 최초 수정되었습니다. 1987년 캐나다 레지나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6조와 제7조를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적은 생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섭지의 손실을 막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여 자연 생태계로서의 섭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섭지의 중요성입니다. 과학자들은 근래에 섭지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지는 홍수와 한파를 조주하는 기후 조절과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기후 안정화, 침식 방지, 오염물질 정화, 지하수 충전과 해안지대 보존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수자원, 식량자원, 목재, 에너지자원, 야생동물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조류, 어류, 파충류, 양수류 등의 동물과 다양한 식물의 기변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근래에 들어 가뭄과 매립장 건설과 제방 건설, 국가적 차원의 배수 활동, 사람의 거주지 건설, 농경지 확장, 농업 관계, 업, 벌채, 사냥, 유역 손실과 갯벌 매립과 토양 침식, 토사 퇴적 등 다양한 이유로 지구의 섭지가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10개 주에서 1780년대에는 89만 5천 제곱킬로미터였던 섭지 구역이 1980년대 4220만 397.제곱미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530만에서 57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섭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협약 전문 및 본문 주요 내용을 보면 섭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입니다. 이에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공동의 국제적 조치의 결합을 통해 섭지 및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1조는 섭지와 물새의 정의입니다. 섭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 기수, 염수와 관계없이 소택지, 서번, 이탄지 또는 간소시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새는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섭지에 의존하는 조류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협약 가입 시 람사르 섭지 지정 의무 및 람사르 섭지 선정 기준입니다. 당사국은 협약 가입 시에 람사르 섭지 목록에 포함할 섭지를 적어도 1개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람사르 섭지는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조는 목록에 포함된 섭지의 보존 및 영역 내 섭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해서입니다. 당사국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섭지의 보존과 그 영역 내의 섭지에 가능한 한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람사르 습지 중 그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상설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제4조는 목록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섭지의 자연보호구 설치입니다. 섭지 및 동식물에 관한 연구, 관련 자료 및 간행물의 교환 장려, 물세수 증가 시키기 위한 노력 및 섭지 관련 인력을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5조는 섭지와 관련한 특히 섭지 및 수계를 공유할 경우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6조는 당사국 총회의 관장 내용, 정기 및 특별총회, 예산안 및 분담금 비율 채택에 대했습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토의 목록 추가 및 변경에 대한 토의와 람사르 섭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검토, 섭지 및 동식물의 보존, 관리 및 현명한 이용과 관련 협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권고 관련 국제단체에 대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섭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보고 및 통계 작성 요청이 협약의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타 권고 또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제7조는 당사국 총회 대표 자격 및 권고, 결의 및 결정 채택 방법입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각 당사국은 한 표를 가지고 권고, 결의, 결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투표하는 당사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다. 그 제8조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상설 사무국 임무 수행 및 임무 내용이다. 그리고 제9조는 당사국 자격 및 가입 방법입니다. 비준과 가입은 비준수와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 이루어진다. 제10조는 협약의 발효입니다. 비준수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10조 2항은 협약의 개정입니다. 개정 제한 자격은 협약 당사국, 개정안 채택 절차는 당사국의 개정안을 통보를 사무국에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통보를 당사국에 한다. 그리고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1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하고 채택은 출석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로 채택한다. 그리고 제11조는 협약의 폐기입니다.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경과 후에 기탁처에 대한 서면으로 통과함으로 폐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2조는 기탁처의 서명과 발효일, 폐기 등 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의무다. 가입 자격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 람사르 협약 제9조에 있다. 그리고 가입 절차는 국내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단 동협약 2조에 따라 람사르 섭지로 선정된 국내 섭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 시 또는 직후에 제출해야 하고 협약의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발생한다. 이행사항입니다. 협약의 협약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 가입 시에 자국 영역 내에 한 곳 이상의 적절한 섭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섭지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섭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섭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르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섭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협약 당사국은 또한 섭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있는 섭지를 보호하고 이 외의 섭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명한 이용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섭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용어다라고 이해된다. 협약 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섭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하고 있거나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 당사국에 통보해야 하고 협약 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섭지의 구역을 삭제, 축소하는 경우 섭지 자원의 손실을 보충해야 하고 동일 지역 또는 여타 지역의 존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고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섭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섭지 및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권한을 지닌다. 협약 당사국은 람사르 목록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 내 섭지의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하고 섭지의 연구 관리 및 감시 분야의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협약 당사국은 경계에 위치한 섭지와 공유된 수계, 공유된 동식물 종과 관련한 국제적 협조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섭지 선정 기준은 특이한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 동식물 종의 서식지거나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섭지가 선정 대상이 된다. 제1범주는 대표적 특이한 섭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섭지,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섭지 그리고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 형태를 가진 섭지이다. 제2 범주는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입니다.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섭지와 동식물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섭지 그리고 지역 고유의 동식물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섭지 등이다. 그리고 제3범주는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입니다. 2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섭지다.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 세계 서식수의 2%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섭지를 말한다. 그리고 한국과 람사르 협약입니다. 1997년 7월 28일 대한민국은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협약 가입 때 한 곳 이상의 섭지를 람사르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 섭지로 그리고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두 번째로 등재되었습니다. 섭지 보존을 위한 일환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모니터링과 야생조수 치료 센터 운영과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운영과 방문자 센터 건립과 생태공원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수천시에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2009년 5월 14일에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40차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21일 경남 창원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전라남도 순천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섭지 정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당사국 총회가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에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철새의 보호로부터 생태계 보존, 섭지 관리와 인간의 건강 문제 등 섭지의 보존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총 33개 결의문이 제안되어 32개가 채택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예. 주니 토니의 산토끼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산토끼 노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등재된 우포늪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창녕 이방초등학교에 재직 시 아침 조회 시간에 낮은 언덕에서 펄짝펄짝 뛰어 지나가는 토끼를 보고 1928년 고 이일례 선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아는 국민 동요가 되겠습니다. 산토끼 토끼 토끼 토끼야 어디로 뒤로 뒤로 가느냐 깡총총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로 뒤로 뒤로 가느냐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내가 어디 가는지 궁금한가 봐. 내 얘기 잘 들어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통실통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산토끼 토끼 토끼 토끼야 깡총 깡총 잘 다녀오너라. 예,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의 람사르 섭지 목록 지정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개가 등록되어 있고 면적은 202.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첫 번째로 대암산 용늪이 되겠습니다. 1997년 3월 28일 지정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대암산의 정상부에 있는 산지 섭지입니다. 1966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연구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산 정상에 형성된 섭지입니다. 그리고 1989년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 국내 처음으로 람사르 협약의 섭지로 지정받았으며 1999년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에는 1.06제곱킬로미터였으나 2010년 심정리에서 고청서본 0.12제곱킬로미터가 새로 발견되어 대암산 정상을 향하는 등산로가 지나는 0.18제곱킬로미터 지역의 식생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발 고도는 1180에서 1280m에 위치한 1.3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산지 섭지가 되겠습니다. 용늪의 2탄층에서 추출한 꽃가루를 분석한 결과 섭지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약 4200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용늪 2탄층의 화분 분석은 고생태학과 고기후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포늪입니다. 1998년 3월 2일 지정되었고 창녕군 유어면과 이방면, 대한면과 대지면 등 4개 면에 걸쳐 있는 총 면적 2,500, 5,000제곱미터의 광활한 늪지입니다.
우포늪은 800여 종의 식물류와 209종의 조류, 208종의 어류, 180종의 저수성 대형 무척추 동물, 그리고 17종의 포유류 등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입니다. 1997년 7월 26일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 3월 2일 람사르 협약 섭지로 등록되었고 1999년 8월 9일 섭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조성 때문에 2011년 1월 13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2년 2월 8일에는 섭지 개선지역 지정 및 섭지 보호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5일에는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섭지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에 늪지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억 4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공룡시대였던 중생대 백악기 당시에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낙동강 유역의 지반이 내려앉아 이 일대의 낙동강으로 흘러들던 물이 고이게 되면서 곳곳에 늪지와 자연호수가 생겨났고 새로 생긴 호수와 늪은 당시 지구의 주인이던 공룡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포늪 인근의 유음면 세진리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우포늪은 장마철에는 수심이 5m에 이르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1, 2m를 유지합니다. 늪의 바닥에는 수천만 년 전부터 숱한 생물체들이 생멸을 거듭한 끝에 쌓인 부식층이 두꺼워져 갯벌처럼 발이 푹푹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이 부식층이 있기에 우포늪은 생태계의 고문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우포늪 주변에는 가항늪, 팔랑늪, 하감늪 등 10개의 늪이 더 있었으나 무분별한 개발과 농경지의 잠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도 섭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30일 지정되었고 장도는 중생대 약 1억 4,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의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섬입니다. 장도 산지 섭지는 마을 뒤편 약 230m 고지의 완만한 오목지에 발달한 섭지입니다. 2003년 7월 한국조류보호협회 목포지회 학술조사단이 처음 공개한 장도 섭지는 2004년 8월에 환경부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 3월 우리나라 대암산 용늪과 우포늪에 이어 세 번째, 세계에서는 1423번째로 람사르 섭지에 등록되었습니다. 등록 면적은 9만 제곱미터이고 섭지에는 유기물 함량이 많은 퇴적층이 발달해 수자원 함량 능력과 수질 정화 능력이 기능이 뛰어나 지역 주민들의 식수 공급원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산채 및 약초 채취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요. 현황은 흑산도에 딸린 장도는 사람이 사는 대장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소장도, 그리고 쥐머리섬과 내막 등도, 외막 덕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09제곱킬로미터 면적은 대장도 총면적 1.54제곱킬로미터의 약 6%에 해당합니다. 장도 산지 섭지는 대장도 내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완만하게 비탈진 평탄한 산지에 있습니다. 장도의 지층과 잘 발달된 식생으로 섭지에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며 주변 생물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와 수달, 그리고 2급인 솔개와 조롱이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농경지로 이용되었고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소와 염소의 방목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간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면서 방목이 중단되어 현재는 2차 천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순천만 보성갯벌입니다. 2006년 1월 20일 지정되었고 전라남도 남해안 순천시에 접해 있는 만, 여자만의 북쪽에 이어져 있는 만으로 순천의 동천과 이 사천의 하류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형성된 넓은 갯벌과 갈대숲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년기념물인 흑두루미 등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대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린 이래 자연과 생태 보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명성 제4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7월 순천만의 보성 순천갯벌이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인안동과 대대동, 해룡면, 선악리와 상내리, 별량면, 우산리, 학산리, 무풍리, 마산리, 구룡리로 둘러싸인 망과 남쪽으로는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둘러싸인 여자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토사와 유기물이 조수 작용에 따라 몇천 년 동안 퇴적되어 순천만 일대의 넓은 갯벌지대를 형성했습니다. 순천의 동천과 이사천의 합류 지점부터 펼쳐지는 갯벌의 총 면적은 22.6제곱킬로미터고 간조때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 갯벌 앞에 펼쳐진 갈대 군락이 5.4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수천만 일대는 남해에 인접해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체적으로 온화합니다. 평균 기온은 13.9도씨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은 1308mm고 대부분 여름철에 내립니다. 겨울철 기온이 비교적 높아 인근에는 고등 원예 재배가 발달했습니다. 연간 일조 시간은 2504.6시간이고 연평균 일조율은 45%입니다. 일대는 오염원이 적고 갯벌과 염습지가 잘 발달하여 농개, 칠개 등 무척추 동물, 장뚱어와 꼬막 같은 어패류와 염생 식물이 풍부합니다. 천년기념물 제225호인 흑두루미, 검은 머리 갈매기, 황새, 저새, 노란부리 백로 등 국제적 희귀조류 25종과 한국조류 220여 종이 갯벌과 습지를 월동 및 서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한국 유일의 흑두루미 서식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주 물령아리 오름습지입니다. 2006년 10월 8일 지정되었고 제주 특별자치도의 물령 아리오름 섭지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세계적으로 1648번째로 람사르 협약 섭지로 등록됐습니다. 환경부는 2000년 12월 섭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 물령아리 오름 섭지를 지난해 6월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 최근 람사르 협약 등록 및 등록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독특한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섭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등록된 물령아리 오름 섭지는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분화구 내 섭지로 멸종 위기종 2급인 물장군, 맹꽁이와 섭지식물 210종, 47종의 곤충과 8종의 양서,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섭지라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물렁아리 오름 습지에 대해 국제적인 인지도에 손색이 없도록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 조사 및 생물 변화상을 관찰하는 등 습지 보존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18개 습지 지역 중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 전까지 최소한 3개소를 람사르 습지로 추가 등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두웅 습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지정되었고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고 지대 동쪽에 있는 사구섭지, 두웅섭지가 있는 신두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곤리와 두흥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두웅섭지 일대는 두능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인데 두 마리 용이 나온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합니다. 지명은 한자로 표기되면서 두흥리가 되었다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형도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두웅으로 표기되면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형성 및 변천입니다. 두릉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웅섭지가 있던 곳은 원래 바닷가였습니다. 해안에 사구가 만들어지면서 사구지대와 배후 산지 골짜기의 경계 부분에 담수가 고여 섭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연대 측정에 따르면 형성 시기는 적어도 7,000년 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웅섭지의 바닥에는 사구가 형성될 때 바람에 날려온 가는 모래가 쌓여 있었으나 최근에 모래의 유입이 줄어든 대신 주변부에서 유입된 점토 성분과 애기 마름과 같은 수생식물의 사체가 증가하면서 점토 성분의 매립질과 유기물이 표층을 덮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섭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은 65,000제곱미터이지만 수면부의 면적은 길이 약 200m, 너비는 약 100m, 면적 약 2만 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섭지입니다. 두웅섭지는 신두리 해안사구가 2001년에 천년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이후 2002년에 환경부에서 사구 섭지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람사르 섭지로 등록되었고요. 그리고 희귀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서特세인 황조롱이와 천년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붉은 배새매 등 조류 39종과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 맹꽁이 등 양수류 14종, 그리고 식물 311종과 곤충 110종 등이 살고 있습니다. 또 노랑부리, 백로와 물장군, 이끼 도롱뇽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생물들도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무제치 늪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지정되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에 위치한 소택지입니다. 무제치 늪은 중생대 백악기 말기에 도움 형태로 관입한 화강암이 심청풍화와 차별 침식으로 생성된 지형에 형성된 섭지입니다. 두터운 심청 풍화층 밑에 형성된 화강암 기반 암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섭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섭지 바닥에는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항상 일정량의 수분과 물이 고여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1998년에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고 1999년 8월 9일에는 섭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등록 면적은 1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무제치 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산지 섭지입니다. 형성 시기는 1997년 환경부의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약 6,000년 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남사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만년 전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칭 유래는 무제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기우제를 뜻하는 무제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무제치 높은 물이 많은 곳이라 하여 물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정족산 일대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와 크고 작은 산지 섭지가 발달했습니다. 무제치 높은 정족산에서 세미로 이어지는 능선의 좌우측에 4개의 산지 늪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늪은 해발 510m에, 제2늪은 해발 558m에, 그리고 제3과 4늪은 해발 630m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1늪 옥늪과 제2늪 좌늪이 규모와 보존 상태, 생태 경관이 우수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제치 늪에는 오리나무, 진퍼리새 군락, 그리고 바늘골, 끈끈이 주걱, 군락 등의 섭지 식생이 잘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끈끈이 주걱과 땅귀개, 이삭귀개 등 식충식물이 다수 출현하고 있고 일본 특산종으로 알려졌던 좀조개풀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꼬마 잠자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포유류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사기 서식하고 있고 고라니, 너구리, 고슴도치의 발자국과 배설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늪지 자체가 수온이기 때문에 산개구리와 포범장지뱀 그리고 도롱뇽 등을 비롯한 양서류의 훌륭한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양서류는 조류나 포유류 등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자연에 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째로 무안갯벌에 대해서입니다. 2008년 1월 14일에 지정되었고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및 해제면 일대에 위치한 연화습지입니다. 무안갯벌은 정도갯벌과 함께 20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2001년 12월 28일에는 국토해양부 섭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남사로 섭지 등록 면적은 35.89제곱킬로미터입니다. 무안갯벌은 맏형갯벌이며 만형갯벌이며 갯벌 생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무안갯벌이 속한 한평만은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은 전형적인 내만입니다. 만의 길이는 약 17km, 폭은 최대 1.8km고 만의 면적은 344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무안갯벌은 자연 침식된 토양과 사구의 영향으로 모래갯벌, 뻘,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갯벌 가장자리에는 고도가 낮은 충적천과 수미터 높이의 해안 절벽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안갯벌은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안선, 조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황을 보면 무안갯벌에는 갯잔디, 강아지풀, 매귀리, 소리쟁이, 칠면초, 나문재, 해홍나물, 갯질경이, 실망초, 사철수, 큰 방가지똥 등 다양한 종류의 염생 식물 12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물속 바닥에 사는 생물인 돌만류, 이목 13과 38속 79종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먹이로 잡아먹는 24종의 어류와 28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조류 중에는 알락, 꼬리마도요와 흰목 물대새는 보호 대상종이고 모래바닥에서는 노랑촉수를 볼 수 있습니다. 무안갯벌에서는 다양한 대형 저서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53종의 대형 저서동물이 있습니다. 그중 환형동물인 갯지렁이류가 53종으로 34.6%이고 그 다음으로 연체동물이 50종으로 32.6%, 갑각류가 44종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위치한 논섭지입니다. 강화 매화마름 군락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시민자연유산 제1호로서 2008년 10월 13일 오대산 국립공원 섭지, 물장오리 오름섭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람사르 섭지에 등록되었습니다. 논섭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록되었는데 등록 면적은 3015제곱미터입니다. 매화마름 군락지 주변은 대부분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농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 및 변천 과정입니다. 1998년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일대의 논에서 매화마름 군락이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매화마름 군락지는 경지 정리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2000년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훼손 위기에 처한 초지리 매화마름 군락지를 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와 매화마름 분포 조사 등을 거치고 시민 성금을 모아 초지리 매화마름 군락지 3,009제곱미터를 보존했습니다. 2003년에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에서도 매화마름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3,795제곱미터의 매화마름 군락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매화마름 군락지에는 매화마름을 포함한 약 100여 종의 야생화와 수생식물, 수서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1968년 천년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와 1988년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노란부리, 백로 등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고, 청개구리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넝구렁이 등 양서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화마름은 1960년대까지 영동포에서도 채집될 정도로 흔한 섭지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못과 섭지의 파괴, 수질 오염에 의해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현재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998년 2월 26일에 매화마름을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초지리에서는 매화마름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농법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섭지로서의 농과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용한 후에는 참깨, 민물새우와 논우렁이, 고체 다슬기, 물달팽이 등 청정지역에 사는 각각류의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붕어, 붕어, 떡붕어, 잉어, 미꾸라지와 같은 어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제주 물장오리 오름섭지입니다. 2009년 섭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제주시 봉계동의 물장오리가 되겠습니다. 오름섭지의 매와 붉은 배새매 등 조류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제주 물장오리 오름 섭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조사를 한 결과 815종의 야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물종 수는 2011년에 조사한 것보다 76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식물이 175종, 포유류가 12종, 조류가 27종, 양서 파충류가 9종, 육상곤충이 532종, 섭지 바닥에 사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29종, 동식물 플랑크톤 31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매를 비롯해 2급인 붉은 배새매, 조롱이, 팔색조, 긴꼬리 딱새 등 모두 5종의 멸종위기 야생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붉은 배새매와 긴 꼬리 딱새는 이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나 물장오리 오름섭지가 이들의 핵심 서식지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제주 집게벌레와 제주 풍뎅이, 제주 호리병 번거저리, 그리고 제주 도롱뇽, 제주 닷쥐, 제주 등줄쥐 등은 제주도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합니다. 또 해당 섭지에서 6종의 한국 고유종도 발견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정환 국립섭지센터장은 물장오리 섭지 서식하는 생물종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섭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생태계 보존 관리 노력이 이루어진 덕분이라 보인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섭지보호지역 보존계획과 섭지관리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장오리 오름섭지는 화구호는 화산 폭발로 오름에 생긴 작은 호수입니다. 오름 자체는 해발 932m, 높이가 120m, 둘레는 3092m, 면적은 62만 8987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며 오름 내부에 형성된 섭지의 둘레는 400m 정도입니다. 제주 물장오리 오름새에는 화산 폭발에 의한 크고 작은 암석이 화구 주변의 원추형으로 쌓여 스코리아 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름은 이 호수에서 피어오른 물안개와 주변 화렵수림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오대산 국립공원 섭지입니다. 2008년에 람사르 섭지로 지정된 오대산 국립공원 섭지는 해발 780에서 1170m에 있는 고층 서분으로 질매늪과 소항병산늪,
그리고 조개동 늪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섭지에 있는 80cm가량의 이탄청은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이 뛰어나 생태계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섭지 탐사대는 질면읍에는 생태계 조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동식물 분야 전문가가 함께 섭지 내 동식물 86종을 조사하고 종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는 곤충과 동물, 식물 분야로 나뉘어 섭지 내 생물종 조사를 했습니다. 이날 주요 발견 종은 기생종과 참조팥나무와 작은 주홍부리 부전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제주 천백고지 섭지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과 중문동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대의 소택지를 말합니다. 제주 천백고지 섭지는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 섭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9년 10월 1일에 섭지보호지역으로 선정되었고 10월 12일 람사르 섭지에 등록되었습니다. 등록 면적은 12만 6천 제곱미터이고요. 다수의 섭지가 경관 요소의 하나로 드문 분포하는 폐치 상태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섭지 내부에서는 사면 경사 방향으로 지표류가 발생했습니다. 명칭 유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천백도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천백고지섭지라 불립니다. 천백도로는 한라산 중턱의 해발 1100m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연 환경으로는 천백고지섭지는 한라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한라산 산록에 발달한 산지 섭지입니다. 한라산 서쪽 사면은 경사도가 8에서 10도 정도로 완만한 경사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섭지가 발달한 해발 1100 일대에는 광범위한 평탄면이 출현하여 담수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이룹니다. 1100 고지 일대에는 16개 이상의 섭지가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이 섭지들을 따라 섭지보호지역이 설정되면서 그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표류의 상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섭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수가 관찰되는 섭지, 갈수기에는 유수의 흔적만 남아있는 섭지, 거의 육화되어 유수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섭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역의 하류에 위치해 상류 지역으로부터 지표수가 유로나 포상류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섭지의 인근 사면에서 제주도 지질 조건에서도 보기 힘든 지중수의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섭지 주변 지역은 낙엽, 화렵, 수립지역과 초지 및 관목림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섭지 지역은 섭지가 매우 불규칙하고 좁을 뿐 아니라 각 군락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군락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총 275분류군의 관속식물이 조사되어 종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 보호종 조류인 매, 벌매, 두견이가 관찰되고 제주 지역의 고유 아종인 포유류인 한라산 뒤지의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육상 곤충 중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와 2급인 물장군 애기불소 똥구리 그리고 왕은점 표본나비가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정 한국 고유 생물종으로는 큰 집게벌레 등 오목 22종, 국외에 반출 성인이 되는 대상종으로는 제주 점줄 애딱정벌레 등 삼목 7종, 그리고 특정종은 실별장이 등 육목 26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오늘 길게 말씀드린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입한 섭지에 방문한 적도 있을 테지요.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발리우스의 자연 소리가 되겠습니다.